안녕하십니까. 건강정보 서정모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약물 오남용 국가로 꼽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한 달 동안 매일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44%, 1년간 매일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인도 10%에 달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약을 먹지만 잘못 복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죠. 오늘은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약 바로 알고 바로 쓰기 운동 강사이자 약사인 황원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우선 약 봉투라고 하면은 네. 이게 가장 궁금해요. 식후 30분에 복용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30분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사실 그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약을, 예. 그 식사는 제대로 잘 까먹지 않는데, 약 네. 먹는 건 잘 까먹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 챙겨 먹으라고 식후 30분인데, 네. 식후 30분이 아니고, 식후 30분 미만에 먹으라는 이야기죠. 아. 위에 내용물이 남아있을 때.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네. 위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예. 식사가 끝나고 나서 약을 바로 챙겨 먹는 게 좋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대부분의 약들은, 예. 위에 부담을 주는 약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은 음식이 들어갔을 때 바로 네. 약이 들어가는 게 위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어떤 약들이 그렇습니까? 주로 항생제 또는 소염 진통제 예. 이런 경우는 위에 부담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바로 식후 즉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비타민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음식물이 있을 때 흡수가 돼야만 제대로 약효를 발휘하니까 이것도 역시 식후 즉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네. 이건 꼭 식전에 복용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듣는 약도 있는데 네, 이건 왜 이런 그렇습니까? 약도 있죠. 예. 장하고 관련 있는 변비약이나 유산균 종류 또는 위벽 보호제라고 위벽을 발라줘서 그 약이나 음식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약들은 사실은 식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 복용을 잊었습니다. 네. 이랬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이걸 먹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이번에는 넘기고 다음 먹는 시간에 먹는 게 좋을지 고민하시거든요. 원래 약은 어때요? 일정 시간에 같이 먹는 게 좋은데 예. 약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음. 만약에 위에 부담이 없는 약이라면 생각이 났을 때 바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 위에 났을 때, 부담이 예. 있는 약이 생각날 때 바르면 그 당시에 공복일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는 피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매일 한 번씩 먹는 약들이 있죠. 네. 이런 약들은 항상 거의 같은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뭐 그렇군요.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게 예. 있거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도 일정 시간에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군요. 네. 약을 처방받거나 비타민, 뭐 건강 보조제 이런 것들은 네. 좀 오래 두다 보면 색깔이 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이거 먹어도 됩니까? 사실 약들 중에는 온도나 습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약들은 쉽게 변색이 되지만 사실 유효기간 안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네. 약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설명서에 보관 방법이 적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잘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는 건 어떻습니까? 꼭 모든 약이 다 냉장 보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제가 항상 잘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약은 실온 보관약도 있고 예. 또 5도씨 이하에서 보관하는 약도 있고 이렇게 약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예. 우리 약 보면 그 약 뒤에 설명서가 아주 깨알같이 적혀 있죠. 네네. 무슨 글자인지 잘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깨알 같은 것이 이제 없어집니다. 예. 크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또 예를 들어서 약 오남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뭐 소염 진통제 같은 약들은 네. 이제 노란색으로 따로 색을 입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약을 사시면 예. 뒤에 만약에 노란색이 있다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알겠습니다. 네. 네. 알약이 큰 알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성인들도 잘 못 삼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이걸 있죠. 뭐 부시거나 아니면 캡슐 알약 같은 경우는 그것만 빼가지고 가루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사실 일반적인 정제나 캡슐은 예. 쪼개거나 또는 캡슐 안에 가루만 복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필름 코팅으로 된 서방정 또는 장용정 등 특수한 제형의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장에서 녹게 하거나 지속 시간을 유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원형 그대로 복용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막 약병을 찾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알약을 그대로 삼키는 장면 한 번씩 볼 때가 있거든요. 있죠. 이렇게 네. 물 없이 약을 먹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약마다 그 성질이 다르므로 예. 물 없이 씹어서 먹는 치어볼도 사실 있고요. 침으로 녹여서 먹는 특수한 약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약들은 가능한 한 물로 먹는 게 사실 원칙이죠. 예. 특히 아까 앞에 말씀드린 소염 진통제나 해열 진통제 같은 경우는 네. 충분한 물로 드시는 게 약효도 좋고 또 위장장애 등 부작용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우유나 커피 뭐 이런 거랑 같이 먹게 되는 그렇죠. 경우인데 그것도 예, 좋지 않습니까? 음료 같은 경우에 뭐 카페인 음료라든지 예. 다른 성분이 들어있을 때는 오히려 그 흡수에 지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골다공증 약이 있습니다. 예. 골다공증 약은 정말 충분한 물로 드셔야 됩니다. 아, 골다공증 약이요? 예. 이게 충분한 물로 드시지 않으면 예. 오히려 식도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약은 복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약을 먹게 될 때는 아프기 때문에 약을 먹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어가지고 약을 먹고 바로 눕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약은 모든 약들이 가능한 한 수면제를 제외하고는 예. 잠자기 직전에 복용을 삼가는 게 사실 원칙이죠. 특히 골다공증 약 있죠. 이런 약들은 적어도 30분 동안은 음식을 복용하나 누워서는 안 되죠. 이런 경우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식도 쪽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지금까지 약 바로 알고 바로 쓰기 운동 강사 황원태 약사였습니다.